아무리 좋은 음악이나 예술작품도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관객이 있어야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과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이 관객인 특별한 음악 연주자가 있습니다. 의사이자 색소폰 연주자인 최주열 씨,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최주열 씨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프로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사하는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합니다. 의사인 그가 들려주는 음악을 만나봅니다. 회진을 마친 주열 씨가 연주의 준비에 바쁩니다. 연주에 필요한 스피커를 운반하는 것도 주열 씨는 직접 합니다. 병원에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신경을 써주시는데 너무 또 번거로울 것 같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까봐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주열 씨는 매월 정기적으로 색소폰 연주회를 엽니다. 재능기부 형식의 그의 음악회는 뜻있는 연주자들도 함께 하는데요. 이번 공연에는 오카리나 연주자 준호 씨가 함께 합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뿌듯함도 있고 크게는 또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의사 진료실에서도 좀 더 진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일찍 온 친구들은 2개 일찍 온 친구들 2개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리 와서 공연을 기다리는 꼬마 관객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건네는 주열 씨. 의사 선생님이 건네는 사탕은 아주 특별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했었는데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동의 수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막 사탕을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고 지금 다 지원받은 겁니다. 말이 길었지? 그래. 그의 무대는 병원 로비. 관객들은 소아병동을 찾은 아이들과 보호자가 대부분인 아주 소박한 연주회입니다. 1, 2, 3, 4. 우리 최주열 선생님의 음악적인 매력은요, 꾸밈이 없고, 그리고 뭔가 목적의식이 이제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거. 병원 로비에서 조촐하게 열리는 예상치 못한 연주회. 의사 가운을 입은 주열 씨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누가 레리꼬 제일 잘하는지 볼게요. 레리꼬 큰 소리 하는 사람 사탕 줍니다. 첫 연주곡은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유행하는 노래입니다. 부드러운 섬율이 병원복도 가득 활기를 선사하는데요. 심심하기 쉬운 병원 생활에서 좋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안 편안하겠어요. 애들도 어른이고 애들과 똑같죠 뭐. 선생님 되게 멋있고 되게 음악이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굉장히 저는 들으니까 좀 멋있고 세련된 것 같네요 선생님이. 지혜 어때 니는? 나도 좋아. 오케이. 사실 주열 씨는 색소폰으로 연주한 곡을 모아 유명 음반사를 통해 정식 음반을 낸 프로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며 예술대학에 편입해 색소폰을 공부한 열정의 소유자이기도 하죠. 돈을 받으면서 내 CD를 파는 게 돈을 받는 그런 모습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 돈이 이제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팔게 되고 뭐 연주자도 되지만 이제는 판매자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주열 씨가 음반 판매에도 적극적인 건 그 수익금을 전액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연주회 역시 음악을 나누고 싶었던 주열 씨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잠재돼 있던 그런 뛰어놀고 싶은 마음들이 다시 생겨서 저렇게 링게를 달고 있는데도 아파도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원해 있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서도 병원 생활도 좀 즐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소독 냄새 나는 병원을 무심하게 드나들던 사람들에게 오늘의 연주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음악 연주를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바쁜 일정을 쪼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공이니까 과장님 도시기 전에 이제 미리 먼저 회진을 돌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오시면 같이 회진 돌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슈바이처처럼 음악을 연주하고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의 꿈을 주열 씨는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청빈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주열 씨가 의사의 꿈을 이루는 데는 남들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있으시고 있고요. 하시는데 차분하게 하시고 또 인간적인 매력 있으시면서 환자분한테도 좀 잘하시고 해서 그러셔요. 환자를 만나는 의사로서의 일상이 주열 씨에게는 무척 소중합니다. 지금은 또 훨씬 좋습니다. 조금 빛나야 되는데, 이거 뭐, 왔다 갔다, 이거 뭐, 이거 폐 싹 털내놔고, 이거 뭐. 내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참, 군대 짓다 하고. 폐를 드러내면 숨을 못 쉬기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은 폐라도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픈 환자들의 푸념도 마음 좋게 받아넘기는 주열 씨. 음악을 사랑했던 의사 슈바이처의 행적을 날마다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실 정도로 음악회를 할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분처럼 이게 어릴 때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하면서도 전문 연주자로서도 활동하고 또 수익금으로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술대학에 편입해 음악을 공부하던 시절 역시나 만학도로서 함께 학교를 다녔던 익배 씨입니다. 자연 상태가 그대로가 제일 좋거든. 울림이라든지. 그렇지, 울림이 있는 게. 저음은 부드럽게 나오고 고음 올라가면은 소리 얇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퓨칠러 같은 것도 많은데 이거는 고음도 시원하게 잘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표준하는 거고. 익배 씨가 제작하는 마우스피스의 단골 손님이 된 주열 씨입니다. 연주만을 봤을 때도 가장 부러워하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병원에 와 보면은 또 뭐 평소에 또 환자들 대하는 태도가 아주 남다르고 또 음악을 가지고 이 환자들 치유를 하니까 너무 멋진 그런 의사 선생님 같습니다. 음대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사춘기 시절도 있었지만 주열 씨는 의사가 되고 난 후에서야 음대에 진학해 원하던 색소폰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자를 정말 칼같이 세분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박자 감각이나 곡을 해석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많이 길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전공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또 전공을 한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좀 더 위에 음이 나게 돼. 퇴근을 한 주열 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리 나와. 뭐 그냥 이렇게 놀아요. 그냥 제가 악기도 부르주고 얘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런 음악들 틀어주면은 신나서 춤추고 열심히 많이 춤추면 그날 잠 잘 자고 그래요. 아빠로서 아이들과 살을 부대끼는 여유로운 시간.
음악은 살가운 매개체가 됩니다. 그에게 음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가장 그다운 표현이고 나눔입니다. 이렇게 음악이 주니까 어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멋져요? 아빠는 실력이 좋으니까요. 집에서도 마음껏 연주를 하고 아이들과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해준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데요. 바로 최주열 씨의 아내입니다. 요번에 이게 집을 옮기면서 방 하나를 이렇게 방음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든든한 후원자시네요. 그렇죠. 이게 방음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밖에서 이렇게 제가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딘가 뭐 저녁에 연주가 있다고 가야 되고 그러면 집에서 아이 셋을 와이프 혼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잘 배려를 해줘서 제가 연주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만나 사랑을 키운 아내 지은 씨 역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셋째를 낳은 아내 지은 씨를 위한 남편으로서의 배려에도 주열 씨는 열심입니다. 신랑이 저녁에 집에 오면 신랑이 다 씻기고 놀고 하거든요. 하고 난 후에 이제 뭐 애들 잠깐 혼자 놀 때는 틈틈이 연습하고 또 애들 재워놓고도 연습하고 되게 부지런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새 아이의 아빠로서 자상한 남편으로서의 그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애들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주기도 하고 클래식을 들기도 하고 색소폰 다른 사람 음반을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애들이 자주 들으니까 저절로 외우게 되고 이제 자기들이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이 있어 더 행복한 주열 씨네 가족입니다. 주열 씨가 또 한 번 작은 연주회를 준비합니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번엔 거동이 어려운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을 위한 연주회입니다. 이분들이 몸이 힘드신 분이니까 지금 여기 로비 쪽으로 나오시는 것도 힘드시고 이제 나오시려면 침대를 그대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시지만 이제 여기 방문이 다 열려 있어서 이제 여기서 연주하면은 방에서 다들 들으실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연주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음악 소리에 이끌려 환자분 하나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호스피스에서 저는 죄송해요. 저 막내라서 눈물이 많습니다. 아, 물입니까? 물 한 잔. 아버지도 호스피스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오랫동안 가 계셨었기 때문에 20대 때 많이 못 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호스피스에 한국에 오셔서 입원하시면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게 됐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호스피스에 계신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원래 좀 무뚝뚝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때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청빈함을 실천한 목회자였던 아버지와 마지막 추억이 서린 곳이 이 호스피스 병동이기도 합니다. 예, 자꾸 그래서 벌써 3년째 여기 근무하고 있지만 정작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호스피스 병동 연주는 저는 예배 드릴 때는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주하고 싶어서 온 건 오늘이 3년째 처음이네요. 죄송하고요. 많이 들려드려야 되는데. 늘 정적이 흐르던 호스피스 병동에 처음으로 울려 퍼진 주열 씨의 연주가
환자들과 병동 식구들의 가슴에 큰 위안으로 남습니다. 우리 환자들한테 정말 정성스럽게 치료하시고 하시거든요. 연주도 역시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찡하고 선생님이 또 가슴에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더 색소폰 연주가 가슴에 제일 시리 와갖고 심금을 울리고 마음에 와닿아요. 굉장히.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주열 씨의 깊은 호흡이 가닿는 구석구석. 따뜻한 사랑이 아픈 곳을 어루만집니다. 깊은 감동을 받고 정말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눈물이 났을 때 환자분들의 그 몸속에 있는 호르몬들도 작용을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런 연주자, 감동을 통해서 희망을 또 주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첫 번째 음반을 준비할 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런 컨셉으로 연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나누고서야 알게 된 음악의 힘. 의사로서, 연주자로서 그의 음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아직 어릴 적 슈바이처의 꿈을 고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주열 씨의 연주가 긴 호스피스의 병동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며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병원이 다른 어떤 무대보다 큰 음악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최고라 불리는 눈부신 사진들이 불멸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이 4월 15일 대구를 찾아옵니다. 포토 저널리즘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라이프라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물론 그 이전에도 포토 저널리스트나 이 사진을 통해서 뭔가 사건들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잡지들이 있었지만, 라이프만큼 많이 또 라이프만큼 더 넓게 보여줄 수 있었던 잡지는 없었어요. 그 한 예로 뭐냐면, 당시에 1940년대 중반에 라이프지 이 잡지 하나의 구독자 수가 그 정기 구독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됐었고요. 매주 1350만 부씩 팔렸었습니다. 그 숫자는 사실 미국에 있는 그 당시에 미국 인구의 거의 한 60% 가까이가 이 잡지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라이프지의 놀라운 기록, 그 힘의 출발은 인간에게 맞춰진 렌즈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것,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이번 사진전에서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요? 라이프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또 냉전의 순간 등 그 역사적인 순간도 낱낱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기록, 이것이야말로 라이프의 본바탕인데요. 인생의 깊은 울림을 느끼게 하는 사진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남긴 말 중에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꿈꾼다라는 남기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 라이프를 통해서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은 지금부터 짧게는 한 5, 60년, 길게는 한 7, 80년 가까이 된 인물들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온 역사와 그런 기록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를 사는 되게 자양분이 되고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시사점들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서 사실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보기 위해, 세상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전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75일 동안 펼쳐집니다. 우리는 문화를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서 공연장과 전시회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 과정까지 함께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중구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에서 마련한 오픈 스튜디오 텐토픽 프로젝트에서는 그들의 공연, 전시뿐 아니라 열려있는 작업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텐토픽 프로젝트 2기는 3월 11일부터 입주돼서 시각예술 분야와 공연예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이 여기 스튜디오에서 머무시면서 다양한 실험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기 때와 차별화된 점이라면 저희들이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전문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 유명한 그 명성을 떨치고 계시는 반희정 선생님이라든지 이러한 유명한 강사분들을 멘토로 모셔서 그분들에게 이 다양한 조언이나 창작 활동에 다양한 이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요. 올해도 여전히 이제 1기 때처럼 그 합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입주된 작가분들 중에서 이제 좀 열심히 하시면서 또 뛰어난 기량을 보이시는 작가분들을 선정해서 그 5월, 6월 달에 합동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옛 연초제주창을 개조한 이곳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작가와 대중의 소통 공간으로 또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도 아주 적합한데요. 이곳에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니 6월 29일까지 색다른 예술 체험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간 세계의 문화를 이어온 실크로드. 그 길이 한국과 터키 대표 작가들의 사진으로 다시 한번 꽃을 피웁니다. 블루밍 실크로드전은 지난 2013년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행사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이스탄불에서 온 코리아 실크로드의 저편으로 소개된 한국 대표 사진가전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터키 작가들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도 기획됐다고 합니다. 실크로드가 이어준 양국의 대표 작가 13명. 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국과 터키의 아름다움을 담은 의미 있는 사진 교류전 블루밍 실크로드 4월 17일까지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만나보시죠.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거리 봉산문화거리에 지난 3월 새롭게 개관한 갤러리를 소개합니다. 키다리 갤러리는 소설 속 키다리 아저씨같이 대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묵묵하게 기여하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시로는 독특한 기법의 동양화를 선보이는 서승은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캔버스 속 소녀의 눈빛에 시선이 고정되고 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한지와 특유의 채색 기법, 그리고 작가가 담아낸 감성까지 5월 21일까지 키다리 갤러리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는 건데요. 작가 구영모는 회화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 선에 대한 사유를 아트스페이스 펄에 펼쳤습니다. 선은 무엇보다 선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변화의 감정을 담아내는데요. 작가는 마치 수행을 하듯 느리게 선을 그으며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선의 반복은 정적이지만 동시에 동적인 회화적인 운율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달 30일까지 아트스페이스 펄에서 펼쳐지는 구영모의 선의 사유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대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공연이 무척 반가울 텐데요. 대구 시립무용단이 해설이 있는 현대춤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 공연은 2010년부터 단원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안무를 해온 기획 공연인데요. 올해는 사흘에 걸쳐 총 7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대구 시립무용단의 열정적인 무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 해보시죠. There are places